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유치권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41강째가 되겠죠? 제 41강 유치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41쪽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유치권 하게 되면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공사비 유치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 유치권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어야 되고 그 채권자는 유치권자는 건물을 점유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 유치권은 많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 성립되는 것이 이제 임차인 유치권이 있죠. 임차인들이 그런 비용 상환 청구권, 임차인들이 하는 그러한 유치권도 있는데 이것도 가짜 유치권이 많아요. 가격이 떨어지면 그 채무자, 소유자 그 친인척들이 말이죠. 공사항고를 해가지고 그 공사비 유치권을 신청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이해관계인들, 친인척들이 싸게 낙찰을 받을 목적으로 그런 임차인들이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가짜 유치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타 유치권의 채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공사비 채권, 임차인들이 받을 채권, 기타 채권들의 이런 유치권들이 있는데요. 오늘 241쪽에 보면 유치권의 성질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유치권의 그 성립 요건 공부하셨죠? 목적물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이 당연히 받을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유치권자가 계속 점유해야 되고요. 채권은 변제길 이후에야 되고요. 그리고 유치권 발생은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유치권 발생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자, 성질에는 첫 번째 뭐냐? 유치권은 물건이다. 그 물건에 갖는 권리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물건인데 거기 보세요. 유치권은 인도 거절을 본체로 효력을 하나 단순한 인도 거절권은 아니며 독립한 물건이다. 그렇죠. 독립한 물건.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다. 따라서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을 양수한 양수인 그리고 낙찰인 누구에게도 권리를 주장하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특이성이 있습니다. 특이성. 어떠한 특이성이 있는가? 유치권의 특이성은 242쪽 보시게 되면 여러분 유치권은요 유치물 점유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즉 유치권자의 목적물 점유를 잃어버리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입니다.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자는 그 유치물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되지 목적물 점유를 잃어버리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이것이 바로 민법 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이 되겠습니다. 유치권은요, 추구표를 갖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추구표를 갖지 않기 때문에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했습니다. 유치물 점유를 침탈당할 때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침탈당했습니다. 침탈. 이렇게 침탈을 당하게 되면 점유물 반환 청구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점유 회복 불가능. 점유가 회복이 불가능이다. 이렇게 유치권자는 추구표가 없기 때문에 그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했다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권의 객체는 뭡니까? 객체. 아까도 설명했어요. 지난 시간에 객체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이러한 세 가지의 특이성이 있다. 첫 번째, 유치권은 독립한 물건이다. 무슨 물건입니까? 법정 담보물건이다. 법정 담보물건. 법정 담보물건이고, 유치권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 표가 없습니다. 침탈당하게 되면 점유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권 객체는 동산과 부동산과 유가증권이다. 거기 민법 318조 나왔죠?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뭐한다? 소멸한다. 나왔습니다. 거기 점유의 해수 나왔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할 때는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이 있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점유의 해수 3항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멸시효가 1년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법정 담보물건이죠. 여기 아까는 독립한 물건 나왔고 법정 담보물건이 또 나왔습니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다. 거기 나왔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건이라는 점에서 약정 담보물건은 뭐가 있나요? 질권과 저당권 구별되겠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가 요건이 아니며, 그죠? 부동산 유치권이라고 해서 등기가 요건이 아니고 유가증권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배서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뭐 했어요? 등기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투규성입니다. 투규. 네 번째 나왔죠? 투규성이라는 게 뭡니까? 투규성. 통유성. 죄송합니다. 투규성이 아니라 통유성. 통유성의 반대가 투규성이죠. 이 통유성. 여러분, 통유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반적으로 모두 지니고 있는 성질을 통유성이라고 하지요. 통유성. 일반적으로 모두 지니고 있는 성질. 일반적으로 모두 지니고 있는 성질을 통유성이라고 하는데, 거기 유치권은 유치물 자체를 유치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물건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유치권은 유치물 자체를 유치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물건뿐이고 유치물의 교환 가치를 지배하는 내용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통유성. 그죠?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성질이 통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유치물 자체를 유치하는 것을 본체로 하는 물건뿐이다. 통유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런 성질. 그러니까 유치물 자체는 그 수선한 물건 시계,
그 유치한 자동차, 수선비를 가져와야 내주고 보관료를 가져와야 내주는 그러한 것이 바로 통유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성질입니다. 물권이다. 특이성이 있다. 특이성에는 점유 상실이 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 그리고 침탈을 당하게 되면 점유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유치권의 객체는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이다. 자, 세 번째, 점유 나왔죠. 유치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다. 여러분, 유치권은 계속 점유가 됩니다. 계속 점유.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불문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접 점유를 통하여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점유를 통해서 남에게 간접 점유하는 것,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점유해야지 직접 점유를 통해서 남에게 간접 점유하는 것들은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계속적으로 점유해야만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243조입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임대 점유하게 하고 간접 점유하려면 내가 직접 점유를 하지 않고 남에게 제3자에게 임대 점유하게 하고 이를 간접 점유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유치권은 채무자에게 임대행위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점유를 하면서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가지고 임대를 했다면 그거는 유치권이 성립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리고 324조 유치권의 선과 의무 나왔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또 유치권자는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뭐하거나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승낙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한다면 그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자, 3번 나오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3번, 점유는 불법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 계속 점유하는 자가 불법 점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만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유치권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가 됐다. 그죠? 불법행위, 토지 소유자의 불법 행위가 될 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6번째 보니까 뭡니까? 유치권은요, 법정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발생하지만 당사자가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그 특약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배제 특약이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면 유치권 요건은 반드시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유치권이 소멸되겠죠. 거기 나왔네. 243쪽 점유는 유치권 성립 요건이면서 존속 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됩니다.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같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넘겨서 244쪽입니다.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가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 담보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채무자의 소멸 청구가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 유치권 245쪽에 성립요건 나왔죠? 그리고 유치권의 효력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245쪽. 유치권의 효력.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그렇죠.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유치물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물을. 넘기면 유치물도 경매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죠. 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322조 나왔죠? 유치권에 대한 경매와 간이 변제 중단도 가능합니다. 이런 간이 변제 중단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거기 살아왔죠. 법원에 청구해야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그리고 채무자에게 미리 간이 변제 중단하겠다고 통지할 것, 그리고 파서 청산 금액을 당연히 소유자, 채무자에게 정산해야 될 겁니다. 또 네 번째, 유치권 전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에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과실 수취권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치권자는 무슨 의무가 있다? 성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행위는 가하지만 사용해서도 안되고 대여서도 안되고 담보물로 사용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발생해서도 안됩니다. 이번 행위로 인해서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도 있습니다. 그 유치권자가 물건을 보관으로 인하여 불가불 필요한 비용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용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현저히 물건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비용을 당연히 소유자에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채무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인적, 물적 담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뭐합니까?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뭐 할 수 있다? 소멸한다는 것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46쪽의 유치권 내용 320조부터 쭉 넘겨가지고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나왔고 상사 유치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유치권 이렇게 판례가 쭉 나와 있고요. 유치권 이렇게 신고 작성하는 거요. 유치권 권리 신고 작성하는 거, 또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거, 유치권 관련 의견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또 허위 유치권이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소송 방법, 그런 것들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